요즘 50대 여러분, 은퇴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주변을 보면 다들 열심히 일하면서도 노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모아야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오늘은 이 현금 흐름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사례를 3가지 정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제 친구 영수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수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면서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50대 중반에 퇴직할 때쯤에는 퇴직금과 저축액을 합쳐서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있었죠. 처음에는 이 정도면 노후에 걱정 없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싶고 자녀의 결혼이나 유학 비용도 지원해줘야 하고 부모님 병원비도 부담해야 하고 본인의 건강 관리에도 돈이 들어갔어요. 게다가 물가도 오르다 보니 생활비도 점점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 몇 년 지나지 않아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드는 걸 보고 불안감이 커졌어요. 이제는 돈을 쓰는 것도 조심스러워지고 삶의 질도 떨어지기 시작했죠. 영수는 그제서야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깨닫고 늦었지만 투자를 시작하려 했지만 경험도 없고 시장 상황도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반면에 두 번째 사례인 지영 누나는 조금 다른 선택을 했어요. 그녀는 은퇴 전에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시작했어요. 주변에서는 은퇴하고 편하게 쉬지 왜 힘들게 일을 시작하냐고 말렸지만 평소에 커피를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걸 즐기는 성격이라 도전해봤죠. 물론 초기에는 경험도 없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꾸준한 노력과 열정으로 단골 손님도 늘고 매출도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매달 들어오는 수입 덕분에 생활비 걱정도 덜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즐겁게 일하면서 삶의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해요. 무엇보다도 일을 하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사회와의 연결고리도 유지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카페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인생의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고 해요. 세 번째로는 우리 이웃 민수 아저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민수 아저씨는 50대 초반에 은퇴를 했는데요. 은퇴 전에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주식 배당금이나 소형 오피스텔 임대료로 조금씩 현금 흐름을 만들었죠. 물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지만 꾸준히 공부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관리했어요. 지금은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과 임대료 덕분에 큰 걱정 없이 생활하고 계세요. 오히려 시간이 많아지니 더 적극적으로 투자에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지식도 넓혀가고 있어요. 또한 투자로 얻은 수익을 다시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누리고 있죠. 이렇게 자산이 점점 불어나는 것을 보며 삶의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해요. 이렇게 3가지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은퇴 후에는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느냐 보다 얼마나 꾸준히 수입이 들어오느냐가 더 중요해요. 큰 돈을 한 번에 모으는 것도 좋지만 그 돈이 지출로만 빠져나가면 언젠가는 바닥이 나기 마련이죠. 대신에 현금 흐름을 만들면 지출에 대한 부담도 줄고 심리적인 안정감도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지영 누나처럼 취미를 사업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민수 아저씨처럼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낼 수도 있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강의나 컨설팅을 하는 것도 있어요.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쉽게 시작할 수 있으니 접근성이 높아졌어요. 또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전문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일들을 찾아보는 거죠.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노력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수입이라도 그게 쌓이면 큰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도 삶에 활력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현금 흐름을 만들면서 동시에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해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습관을 들이면 재정적인 안정감을 더할 수 있어요. 또한 건강 관리도 빼놓을 수 없죠.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현금 흐름을 만드는 활동도 할 수 있고 의료비 지출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정신적인 건강도 챙기는 게 중요해요. 새로운 취미를 가지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것도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를 앞둔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해서 꾸준한 수입을 만들지 고민해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금 흐름이 있어요. 지출에 대한 부담도 줄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우리 모두 현명한 선택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봐요. 같이 힘내봐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현금 흐름을 더 잘 만들 수 있을지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면 좋겠어요. 은퇴 후에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몇 가지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1. 다양한 수입원 만들기. 첫 번째로 다양한 수입원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한 가지 방법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입을 다각화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 외에도 온라인 쇼핑몰 운영,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콘텐츠 제작 또는 강의나 워크숍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방법도 있죠. 한 가지 수입원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수입원이 그 빈틈을 메꿔줄 수 있어요. 2. 자동화와 재투자. 두 번째는 수익이 들어오면 자동화와 재투자를 고려해 보세요. 예를 들어 주식 배당금이나 임대 수익을 얻었다면 그 돈을 다시 투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돈이 돈을 불리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또한 어떤 플랫폼에서는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는 옵션도 많으니 이런 기능을 활용하면 편리하죠. 3. 자기계발과 네트워킹. 세 번째로는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네트워킹이 필요해요. 은퇴 후에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면서 전문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4. 지출 관리와 예산 세우기. 마지막으로 지출 관리와 예산 세우기를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수입이 많아져도 지출이 그에 맞춰 늘어나면 의미가 없죠. 매달 예산을 세워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남는 돈을 저축하거나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생활 패턴을 점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필요 없는 구독 서비스나 비싼 식사 대신 가성비 좋은 방법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세요. 마무리하며 결국 은퇴 후에는 단순히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즐겁게 살아가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해요. 영수의 경우처럼 은퇴 준비를 미리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계획을 세워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실천이 쌓여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불안한 노후가 아니라 꿈꾸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봅시다. 노후 준비 이제부터 시작해봐요.